펜 끝이 종이에 닿기 1초 전 노년의 가정부가 회장 곁으로 바짝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절대 그들에게 유언을 남기지 마세요. 순간 맞은편 자식들의 미소가 굳고 회장의 손이 멈췄죠. 그런데 그때 가정부 휴대폰에 뜬 한 줄 남편 병실 앞 사람 세움. 유언이 아니라 생명이 협박당하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10분 서울 강남의 거대한 저택단지는 아직 불이 거의 꺼져 있었다. 대문 앞 경비실 창문만 희미하게 빛났고 그 빛 아래로 한 여자가 조용히 발을 옮겼다. 후, 오늘도 무사히. 노년의 가정부, 오복자육 18. 허리는 조금 굽었지만 손끝은 여전히 반듯했다. 복자는 20년 넘게 부잣집 살림을 해왔고 지금은 대한민국 굴지의 태성그룹 회장 최도현 78의 저택에서 주 6일 일한다. 그가 이 집에 들어온 건 3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뒤 회장은 집을 비워두고 회사에서만 살다시피 했다. 그때 비서실에서 집을 좀 살려달라는 요청이 왔다. 복자는 망설였다. 재벌가의 집은 사는 곳이 아니라 언제든 칼날이 날아드는 전쟁터라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복자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이 있었다. 지하 단칸방에서 요양 중인 남편, 그리고 손주 같은 외손녀의 학비. 복자는 고개를 숙였고 그렇게 태성가의 새벽이 그의 일터가 되었다. 복자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장갑을 끼고 실내화를 갈아 신었다. 바닥에 먼지 한 톨도 남기지 않는 것이 그의 자존심이었다. 거실을 지나 2층 회장 서재 쪽으로 올라가던 순간 복자는 난간 아래에서 살짝 들려오는 기침 소리에 멈췄다. 쿨럭쿨럭. 서재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복자는 문 앞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복자입니다. 아침 준비하러 왔습니다. 대답이 없었다. 대신 서류가 쓸리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잠깐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조심히 문을 열자 넓은 서재 한가운데에 회장이 있었다. 소파가 아니라 바닥 가까운 카펫 위에 앉아 있었다. 셔츠 소매는 거쳐 있고 손에는 붉은 펜이 쥐어져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여러 개. 그 위로 상속, 신탁, 유언대용 같은 글자가 복자의 눈에 스쳤다. 회장님, 거기서 주무시면 허리 다치십니다. 복자의 말에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밑이 깊게 꺼져 있었다.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옷이 오늘은 좀 일찍 왔군. 새벽 공기가 차서요. 따뜻한 차부터 드실까요? 복자는 서재 히터가 꺼져 있는 걸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손님용 좋은 담요가 의자에 걸려 있었는데도 회장은 그냥 차가운 카펫 위에서 버티고 있었다. 복자는 말없이 담요를 가져와 회장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회장은 잠깐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복자는 주방에서 둥글레차를 우려와 작은 찻잔에 따랐다. 그리고 서재 책상 위에 젖은 약봉지와 식은 커피를 치우고 따뜻한 차를 놓았다. 회장님, 오늘 중요한 날이시죠? 회장은 찻잔을 들었지만 마시지 않고 허공을 바라봤다. 오늘 내 인생 마지막 정리일지도 모르지. 복자의 손이 잠시 멈췄다. 마지막이라뇨. 회장은 낮게 웃었다. 웃음이 아니라 한숨에 가까웠다. 애들이 다들 바쁘다. 그런데 오늘은 다 온다더군. 복자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회장의 자녀들은 평소에도 얼굴 비추지 않는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온다? 더구나 책상의 서류가 상속과 유언이라면 그들이 바쁜 이유는 하나였다. 복자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작은 메모지를 꺼내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었다. 회장님, 새벽은 춥습니다. 따뜻한 차 드시고 힘내세요. 복자 올림. 회장이 잠든 사이 복자는 서류철 일부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보고 주워 올리려 했다. 그 순간 종이 사이로 끼워진 작은 쪽지가 눈에 띄었다. 서명만 받으면 끝. 오늘 11시 가족회의에서 확정. 복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서명만 받으면 끝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차갑게 들릴까? 복자는 서류를 원래대로 정리해 놓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복도 밖으로 나왔을 때 손바닥이 축축했다. 오늘 11시 가족회의 유언. 복자는 알 수 없는 불길함을 떨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몰랐다. 자신이 오늘 단 한마디를 하게 될 줄을. 그 한마디가 재벌가의 유언을 그리고 자신의 남은 노년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줄을. 아침 7시 저택은 조금씩 깨어났다. 정원 관리사가 잔디를 살피고 주방 보조가 재료를 옮기기 시작했다. 복자는 평소처럼 동선을 정리하며 1층과 2층을 오갔다. 겉으로는 늘 같은 아침이었지만 오늘은 공기 자체가 달랐다. 집안의 사람들이 말수를 줄였고 복도 끝에서 누군가 전화를 오래 붙들고 있었다. 복자가 청소 카트를 끌고 비서실 앞을 지나려던 순간 문틈 사이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 11시 맞죠? 변호사도 오고 네, 회장님은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목소리는 비서실장 김 실장이었다. 평소엔 공손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지만 지금은 지나치게 단정하고 차가웠다. 복자는 멈칫했다. 서명만이라는 말이 다시 들린 것이다. 복자는 발소리를 죽여 옆쪽 서재 청소를 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다. 예, 가족분들 다 오신다고요. 특히 사위 쪽에서 그 유언 대용 신탁만 확정되면 바로 분배 구조가 네. 회장님은 자세한 내용 모르셔도 돼요. 그분 연세가 있으시니까 너무 복잡하면 싫어하시잖아요. 복자의 목 뒤가 서늘해졌다. 자세한 내용 모르셔도 돼요? 유언이란 건 본인이 가장 자세히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복자는 기침을 한번 크게 하고는 일부러 지나갔다. 문 안쪽이 조용해졌다. 누군가 급히 전화를 끊는 기척. 복자는 모른 척 계단을 내려가며 숨을 삼켰다. 그때 복자의 머릿속을 스친 얼굴이 있었다. 회장 곁을 맴도는 사람들. 첫째 아들 최상윤, 둘째 딸 최미정, 그리고 사위 박준호. 특히 사위 박준호는 늘 회장님 건강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회장이 계단을 오를 때 한 번도 손을 내민 적이 없었다. 복자는 1층 응접실을 정리하다가 벽에 걸린 가족사진 앞에서 잠시 멈췄다. 사진 속 회장은 환하게 웃고 있는데 자식들은 모두 반듯한 표정이었다. 웃는 얼굴이 아니라 계약서 사진처럼. 그때였다. 응접실 옆 작은 회의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어머니, 오늘만 잘하면 우리 끝이에요. 여자 목소리. 둘째 딸 미정이었다. 회장님이 그냥 사인만 하면 재단도 회사 지분도 신탁으로 묶이니까. 그럼 우리는 안전해요. 근데 혹시 회장님이 내용을 물어보면? 남자 목소리. 사위 박준호. 물어보면요? 상속세 절감이라고 하죠. 그리고 기부라고 하면 좋아하시잖아요. 재단 이름도 걸어드릴 거고. 회장님은 좋은 일하는 사람으로 남고 우리는 실익 챙기고. 복자는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뚝 떨어질 뻔했다. 그들은 유언을 좋은 일로 포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말끝마다 실익이 묻어났다. 그리고 그 늙은 분 요즘 기억도 오락가락하잖아. 서류는 실장님이 다 잡았고 변호사도 우리 편이야. 어머니 걱정 마. 아버지는 서명만 하시면 돼. 복자는 숨이 막혔다.
지금 들은 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었다. 회장을 설계하는 냄새가 났다. 복자는 뒤로 물러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유언은 덧칠 수 있어. 그 순간 복자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요양병원에서 온 메시지였다. 남편분 오늘 약 변경. 보호자 상담 필요. 복자는 메시지를 보며 잠시 눈을 감았다. 자신도 지금 보호자가 되고 싶어도 돈이 없어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보호를 핑계로 회장을 덫에 넣으려 한다. 복자는 결심했다. 오늘 반드시 회장님이 제대로 알고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가정부의 말이 재벌 회장 귀에 닿을까? 가정부의 말은 대개 밥 드세요, 약 드세요에서 끝난다. 복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도 누군가는 말해야 해. 그리고 그날 오전 10시 40분, 복자는 회장 서재로 차를 들고 들어갔다. 회장은 또다시 서류를 펴놓고 있었다. 복자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오늘 서명하시는 거 혹시 내용을 다 확인하셨습니까? 회장이 눈을 들었다. 오 씨가 그런 걸 왜 묻나? 복자는 떨리는 손을 숨기며 말했다. 저 우연히 들은 게 있습니다. 혹시 회장님께서 모르시는 내용이 있을까 봐요. 회장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곧 폭풍의 전조가 되었다. 오전 10시 55분. 저택 1층 가족회의실은 호텔 연회장처럼 꾸며져 있었다. 흰 식탁보, 은색 펜, 두툼한 서류철, 그리고 테이블 끝에 유언대용 신탁 계약서라고 적힌 택. 복자는 문 밖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손바닥에 땀을 닦았다. 회장 최도연이 들어오기 전 자식들과 사위는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웃고 있었지만 웃음이 아니었다. 누가 더 먼저 펜을 주게 할지 눈빛으로 계산하는 웃음이었다. 김 비서실장이 문을 열며 말했다. 회장님 오십니다. 그 말에 모두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복자는 트레이에 차를 올려들고 조용히 들어섰다. 가정부는 회의에 끼지 않는다. 다만 차를 놓고 빠져나가야 한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놓고 나갈 수 없었다. 회장이 들어왔다. 회장은 평소처럼 반듯한 넥타이를 맸지만 눈빛은 피곤했고 어깨가 무거웠다. 이렇게 다 모였군. 장남 상윤이 밝은 척 웃었다. 아버지, 건강하실 때 정리하셔야죠. 우리 가족을 위해서요. 차녀 미정이 맞장구 쳤다. 맞아요, 아버지. 상속세도 줄이고 재단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사위 박준호는 좋은 사위 표정으로 물컵을 내밀었다. 아버님, 여기 앉으세요.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복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또 서명만. 복자는 찻잔을 회장 앞에 놓으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몸을 낮췄다. 그리고 회장의 손이 펜을 드는 순간 입술을 떨며 속삭였다. 회장님, 절대 유언을 남기지 마세요. 회장의 손이 멈췄다. 펜 끝이 종이 위에 닿기 직전에서 정지했다. 복자는 숨을 삼키며 말을 이었다. 그분들이요, 회장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전부 덧칩니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오 씨 지금 뭐라고 했나? 복자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다. 저 들었습니다. 내용은 모르셔도 된다고요. 회장님이 묻으면 상속세 절감이라고만 말하라고. 복자는 손가락이 하얗게 될 만큼 트레이를 잡았다. 회장님, 유언은 한 번 남기시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지금 서명하시면 회장님 뜻이 아니라 그분들 뜻대로 다 묶입니다. 김 비서실장이 순간적으로 다가오며 낮게 말했다. 오복자 씨 나가시죠. 하지만 회장이 손을 들어 김 실장을 멈췄다. 잠깐.
장남 상윤이 얼굴을 찌푸렸다. 아버지, 가정부가 무슨 말을 피곤하신가 봐요. 오해입니다. 미정도 웃으며 덧붙였다. 아버지, 괜한 말에 흔들리시면 곤란해요. 오 씨가 요즘 노망. 그 순간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내 앞에서 내 사람을 모욕하지 마라. 회의실 공기가 단숨에 얼어붙었다. 회장은 펜을 내려놓고 서류 첫 장을 천천히 넘겼다. 작은 글씨들, 어려운 용어들, 이상하게도 취소 불가, 수익자 변경 제한, 의사 능력, 상실 시 같은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회장은 눈썹을 찌푸렸다. 이게 내가 원하는 정리인가? 사위 박준호가 급히 끼어들었다. 아버님, 어려운 용어라 그냥 형식이에요. 좋은 일 하시는 거잖아요. 재단도. 회장이 딱 잘라 말했다. 좋은 일은 내가 살아서 한다. 회장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섰다. 오늘은 서명 안 한다. 자식들의 표정이 미세하게 깨졌다. 아버지, 회장님. 회장은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윤 변호사 불러라. 오늘 서류 다시 검토한다. 그리고 회장은 복자를 바라봤다. 오 씨, 내 서재로 와라. 복자는 다리가 풀릴 뻔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들은 복자를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걸. 서재 문이 닫히자마자 회장은 복자를 바라보며 낮게 물었다. 오 씨, 어디까지 들었나? 복자는 숨을 골랐다. 비서실에서 서명만 받으면 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재단 이름 걸어드리면 좋아하신다고. 회장은 잠깐 눈을 감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나? 그때 노크 소리. 김 비서실장이 들어왔다. 회장님, 변호사님은 30분 뒤 도착합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복자에게 찻잔을 채워오라 지시했다. 복자는 서재를 나와 주방으로 향했다. 그 짧은 이동이 이상하리만큼 길게 느껴졌다. 주방에서 물을 올리는 순간 복자의 휴대폰이 울렸다. 요양병원. 오복자 보호자 맞으시죠? 남편분 상태가. 복자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지금요? 제가 곧. 통화가 끝나기도 전에 주방 문이 벌컥 열렸다. 장남 상윤이었다. 뒤에는 보안 요원 2명. 오복자 씨 서류 하나가 사라졌어요. 복자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서류요? 저는 상윤이 냉소했다. 아버지 서재에서 원본이 없어졌대요. 누가 가져갔을까요? 보안 요원이 복자의 앞치마 주머니를 거칠게 더듬었다. 이건 무슨... 복자는 몸을 뒤로 빼며 외쳤다. 이건 폭력이에요. 제가 뭘 훔쳤다고. 그때 미정이 들어왔다. 눈가가 빨갰지만 눈물은 없었다. 아버지가 지금 이상하잖아요. 가정부 말 듣고 서명 안 한다고. 누가 봐도 누군가 조작한 거야. 사위 박준호가 뒤따라 들어오며 말했다. 오복자 씨, 솔직히 말해요. 누가 시켰어요? 경쟁사? 기자? 복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저는 회장님을 위해서. 상윤이 말을 끊었다. 회장님을 위해서? 가정부가 회장님 유언을 좌지우지해요? 상윤의 목소리가 커지자 주방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서류 내놔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복자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자신이 뭘 갖고 있냐고? 복자는 갖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원본은 지금 그들에게 가장 불편한 종이일 가능성이 컸다. 즉, 회장이 취소할 수 있는 문서 혹은 그들의 계획이 드러나는 조항이 있는 원본. 복자는 숨을 삼키며 말했다. 저는 훔친 적 없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보안 요원이 복자의 작은 가방을 테이블에 쏟아부었다. 약봉지, 낡은 통장, 병원 영수증,
작은 반찬통. 모욕적인 순간이었다. 없네. 보안요원이 난처해하자 상윤이 이를 갈았다. 그럼 어디 숨겼지? 그때 김비서실장이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말은 점잖았지만 의미는 명확했다. 조용히 처리해라. 미정이 복자를 노려보며 속삭였다. 당신 오늘 한마디로 끝낼 줄 알았지?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복자는 그 눈빛에서 확신했다. 서류는 사라진 게 아니라 숨긴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을 복자에게 씌우려는 것이다. 복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겨우 한마디를 뱉었다. 회장님께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떳떳합니다. 상윤이 차갑게 웃었다. 회장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부로 당신은 해고예요. 복자의 귀가 멍해졌다. 해고, 남편, 병원, 상담,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졌다. 그때 복자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복자는 받지 않았다. 하지만 화면 위로 뜬 메시지 한 줄이 그의 심장을 얼렸다. 남편 병실암. 지금 우리 사람 있다. 복자는 손끝이 얼어붙은 채 병원으로 달려갔다. 택시 창밖 풍경이 흐릿했다. 우리 사람. 그 말은 누군가가 남편에게 손댈 수 있다는 뜻이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둘이 복자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서 있었다. 복자의 다리가 휘청했다. 남자 중 하나가 낮게 말했다. 오복자 씨죠? 잠깐만 이야기합시다. 복자는 이를 악물었다. 여긴 병원입니다. 무슨, 조용히 하세요. 남편분 놀라시잖아요. 그들은 복자를 계단 비상문 쪽으로 데려갔다. 거기서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가 다시 울렸다. 복자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오복자 씨, 사위 박준호였다. 목소리는 부드러운데 내용은 칼이었다. 회장님께 이상한 소리 하지 말랬죠. 복자가 숨을 몰아쉬었다. 당신들이 먼저 회장님을. 박준호가 웃었다. 본론만. 오늘 서명 안 하면 우리도 곤란해요. 곤란하면 당신도 곤란해지고. 복자의 목이 막혔다. 남편분 요즘 약 바뀌셨다며? 보호자 상담도 필요하고. 복자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왜 이러세요? 유언을 남기게 하세요. 그게 모두에게 좋아요. 박준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선택해요. 유언이냐 남편이냐. 복자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자식들은 돈을 위해 회장을 묶으려 한다. 그리고 자신은 남편의 생명을 담보로 입을 막히고 있다. 복자는 속으로 결심했다. 내가 무너져도 회장님은 지켜야 한다. 복자는 남편 병실로 뛰어들어갔다. 남편은 창가 쪽 침대에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다. 예전처럼 복자야 부르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나오지 않았다. 복자는 남편 손을 꼭 잡았다. 여보 미안해. 나 오늘 아주 무서운 일 해야 해. 그 순간 복자의 머릿속에 한 가지가 떠올랐다. 회장이 복자에게 내 서재로 와라라고 했던 말. 회장 서재에서 복자가 받던 쪽지. 서명만 받으면 끝. 그리고 비서실에서 들었던 말들. 증거가 필요해. 종이가 사라져도 말은 남는다. 복자는 병원을 나와 집으로 향했다. 작은 월세방. 복자는 장롱 아래 깊숙이 숨겨둔 낡은 라디오 겸 녹음기를 꺼냈다. 남편이 젊었을 때 쓰던 오래된 물건이었다. 복자는 그걸 손에 쥐고 중얼거렸다. 그래 말은 남아. 복자는 다시 태성가 저택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다. 해고당했다고? 출입금지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복자는 말없는 가정부다. 하지만 복자는
그 집의 벽과 바닥이 어디서 삐걱거리는지까지 아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11시 저택 뒷문 CCTV가 잠깐 꺼지는 시간. 정원 관리사 교대 시간. 복자는 그 틈을 알고 있었다. 복자는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조용히 뒷문으로 들어섰다. 손에 든 건 청소장갑이 아니라 작은 녹음기였다. 복자의 목표는 하나. 내일 서명식이 다시 열리기 전에 그들의 입으로 유언은 덫이라는 말을 잡아내는 것. 그리고 회장에게 전하는 것. 내가 끝까지 가는 이유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다. 복자는 숨을 죽이고 비서실 문 앞에 섰다. 안에서 누군가 또 서명만을 말하고 있었다. 새벽 1시. 비서실 문틈 사이로 조명이 새어나왔다. 복자는 벽에 기대 숨을 고르며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다. 오늘 밤 안에 정리해야 합니다. 김 비서실장의 목소리. 회장님이 변호사 윤 쪽을 불렀어요. 내일 오전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사위 박준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오늘 밤에 처리하죠. 회장님 약 드시는 시간 있잖아요. 더 강한 수면제 섞어. 복자의 눈이 커졌다. 미정이 낮게 웃었다. 아빠는 요즘 판단이 흐려. 우리 쪽 변호사가 의사능력 문구만 넣으면 끝이야. 상윤이 이어 말했다. 그리고 오복자 그 여자? 남편 걸고 찍어 눌러. 내일 아침에 유언 방해죄 같은 걸로 몰아도 돼. 김 비서실장이 목소리를 낮췄다. 서류 원본은 이미 폐기했습니다. 회장님이 다시 확인하자고 해도 최종본만 남겨두면 됩니다. 유언 대용 신탁은 체결되는 순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박준호가 결정타를 뱉었다. 회장님이 유언을 남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장님을 유언으로 남기는 거야. 복자의 손이 떨렸다. 그러나 녹음기는 멈추지 않았다. 복자는 눈을 감고 숨을 삼켰다. 잡았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 복자는 재빨리 몸을 숨겼다. 경비가 순찰을 돌고 있었다. 복자는 겨우 빠져나와 새벽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오전 10시 30분. 회장은 본사 회장실에서 간단한 미팅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자식들은 집에서는 불안하니 회사에서 마무리하자고 회장을 설득했고 회장은 마지못해 본사로 향했다. 그곳엔 윤 변호사도 대기 중이었다. 복자는 로비에서 경비에게 막혔다. 출입 금지입니다. 복자는 눈을 치켜떴다. 회장님께 꼭 전할 말이 있습니다. 경비가 고개를 저었다. 그 순간 복자는 휴대폰을 꺼내 윤 변호사에게 직접 문자를 보냈다. 전날 서재에서 회장이 받아 적어준 번호였다. 변호사님, 회장님 유언 관련. 가족들이 회장님 약에 수면제 섞자고 말했습니다. 증거 녹음 있습니다. 몇 분 뒤 윤 변호사가 로비로 내려왔다. 오복자 씨 맞습니까? 복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녹음기를 내밀었다. 윤 변호사는 표정이 굳었다. 이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필요합니다. 윤 변호사는 복자를 회장실 쪽 비상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문이 열리자 회장이 있었다. 회장은 복자를 보자마자 굳은 얼굴로 말했다. 오 씨, 어제부터 자식들이 난리를 치더군. 자네를 도둑으로 몰았다고. 복자는 눈물이 고였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이 있습니다. 복자는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말들. 수면제 섞어. 의사능력 문구만 넣으면 끝. 우리가 회장님을 유언으로 남기는 거야. 회장의 얼굴이 서서히 하얗게 변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내 피부치들이 나를 이렇게 정리하겠다는 거군. 회장은 책상 위 서류를 천천히 밀어냈다. 유언은 중단한다.
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즉시 유언 관련 절차 중단 공문과 기존 초안의 법적 효력 차단 조치를 하겠습니다. 회장은 복자를 바라봤다. 오 씨, 자네는 이제 이 싸움에서 빠질 수 없네. 위험할 걸세. 복자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들었다. 저는 이미 남편을 걸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변했다. 남편? 복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위가 남편 병실 앞에 사람을 세웠습니다.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이제는 내가 자네 가족을 지켜야겠군. 그날 오후 2시 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이사와 계열사 대표들이 모였다. 원래 제목은 회장님의 사회공헌 확대 및 재단 운영 관련 발표.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자식들은 회장에게 좋은 이미지로 포장된 유언 발표를 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유언 대용 신탁을 기정사실로 만들 계획이었다. 회의실 앞 미정이 기자들을 향해 미소 지었다. 회장님의 아름다운 결단이 있을 겁니다. 그 말 뒤엔 이제 끝이라는 확신이 숨어 있었다. 복자는 회장과 함께 대기실에 있었다. 손이 차가웠다. 회장은 복자에게 따뜻한 차를 내밀며 말했다. 오 씨, 겁나나? 복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남편이. 회장이 조용히 말했다. 내가 방금 병원장에게 연락했네. 남편분 VIP 병실로 옮겼고 경호 붙였네. 복자의 눈이 크게 떴다. 정말요? 회장은 짧게 웃었다. 내가 늦었을 뿐 무능한 건 아니네. 그때 대기실 문이 열렸다. 사위 박준호가 들어왔다. 얼굴엔 승리감이 있었다. 아버님, 준비되셨죠? 오늘 발표만 끝나면 모두 편해집니다. 회장이 차갑게 물었다. 내가 편해지는 길이 누군가를 협박하는 길이더냐? 박준호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말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복자 씨 남편 병실에 사람 보냈지? 박준호의 입술이 굳어졌다. 미정과 상윤도 들어오며 상황을 살폈다. 상윤이 억지 웃음을 지었다. 아버지, 가정부 말에 휘둘리시면. 회장이 낮게 말했다. 휘둘린 건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지. 회의실로 들어가자 수십 개의 시선이 회장을 향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미정은 준비된 원고를 회장 앞에 슬쩍 밀어놓았다. 저는 오늘 제 재산과 지분을 신탁해. 회장은 원고를 보지 않았다. 대신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다. 여러분, 오늘 발표는 취소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미정이 얼어붙었다. 아버지 무슨. 회장은 윤 변호사를 바라봤고 윤 변호사가 앞으로 나와 서류를 펼쳤다. 회장님은 유언 및 유언 대용 신탁 관련 절차를 전면 중단합니다. 또한 일부 가족 구성원에 의한 강요 협박 정황이 확인되어 법적 조치를. 그 순간 박준호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입니다. 저 가정부가 꾸민. 회장이 한마디로 잘랐다. 녹음. 윤 변호사가 스피커를 연결했다. 회의실에 울려 퍼진 목소리. 수면제 섞어. 우리가 회장님을 유언으로 남기는 거야. 이사들의 얼굴이 굳었다. 기자들이 술렁였다. 상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이건 불법 녹취.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 내리쳤다. 불법은 너희들이 했다. 미정의 손이 떨렸다. 박준호는 얼굴이 사색이 됐다. 회장은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으로 선언했다. 나는 유언을 남기지 않겠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뜻은 내가 말한다. 그리고 회장은 덧붙였다. 협박과 강요로 만들어진 유언은 내 유언이 아니다. 그날 태성그룹의 판이 뒤집혔다. 그리고 동시에 복자의 인생도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모든 소동이 끝난 뒤 회장실은 조용했다. 저녁 7시. 창밖엔 불빛이 내려앉고 있었다. 복자는 소파 끝에 앉아 손을 모았다. 회장은 차를 따르며 말했다. 오씨, 자네 덕분에 살았네. 복자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제 할 일 했을 뿐입니다. 회장은 복자를 똑바로 바라봤다. 아니, 자네는 왜 이렇게까지 했나? 가정부가 남편까지 협박받으면서 복자는 오래 참고 있던 말을 꺼냈다. 회장님, 저는 예전에 다른 집에서 일했습니다. 회장이 눈썹을 들었다. 복자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다. 그 집에도 노 회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분도 외로우셨고 자식들이 좋은 일 한다며 유언을 쓰게 했습니다. 복자는 손끝을 꽉 쥐었다. 그날 노 회장님은 가족을 믿는다며 서명하셨습니다. 회장이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다. 복자는 눈을 감고 이어 말했다. 그리고 한 달 뒤 노 회장님은 약이 바뀌셨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지셨고 그 집은 하루아침에 사람들의 출입이 막혔습니다. 복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그때도 가정부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복자는 눈물을 삼켰다. 노 회장님은 결국 요양원으로 옮겨졌고 자식들은 아버지 뜻이라며 모든 걸 가져갔습니다. 재단도 집도 회사 지분도. 그리고 복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 저였습니다. 회장의 눈이 커졌다. 복자는 고개를 들어 회장을 봤다. 저는 그때 유언이란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봤습니다. 유언은 마지막 사랑이 아니라 누군가의 칼이 될 수 있다는 거요.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낮게 말했다. 그래서 자네가 처음부터 내 서류를 보고도. 복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못 봤습니다. 회장님까지.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내 복자 앞에 놓았다. 오씨, 그럼 이제 유언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네. 파일 표지에는 태성 케어 신탁과 보호자 지정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회장은 말했다. 내가 죽은 뒤에 누가 가져가느냐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누가 누구를 지키느냐가 더 중요하네. 회장은 복자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오씨, 남편은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네. 그리고 자네도. 복자는 눈물이 떨어졌다. 회장님. 회장은 조용히 덧붙였다. 내가 오늘 유언을 남기지 않겠다고 한 건 자식들에게 주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네. 그럼 내 뜻을, 내 이름을 내 생존 중에 공개적으로 남기겠다는 뜻이지. 그날 밤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유언 대용 신탁이 아니라 생전 공익기금과 생전 증여 투명 공개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모든 분배는 회장 생전에 공개되고 이사회 감시 아래 집행된다. 자식들은 더 이상 회장 뜻을 핑계로 숨겨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복자의 삶에도 충격적인 결과가 찾아왔다. 복자는 태성그룹 케어센터의 상임 자문으로 임명되었다. 가정부였던 노년 여성이 이제는 같은 피해를 막는 사람으로 서게 된 것이다. 복자는 회장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유언을 남기지 마세요. 그건 죽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회장은 잔잔히 웃었다. 오씨, 자네가 내게 남긴 건 유언이 아니라 용기였네.